B맨 채널은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B맨입니다. 개봉 4일 후인 4월 28일에 전세계 흥행 수입 1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며 흥행몰이 중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많은 궁금증들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만한 점들과 몇 가지 의문점들이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고 정리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소울스톤과 맞교환당한 인피니티 워의 가모라, 그리고 블랙 위도우에 대한 점입니다. 천체의 중심, 즉 우주의 중심에 있는 행성인 보르미르에서 타노스는 가모라를 희생해서 호크아이와 블랙 위도우의 경우에는 블랙 위도우가 자발적으로 뛰어내려서 소울스톤을 얻었는데요. 문제는 타노스의 경우 손을 튕긴 다음에 농사를 짓다가 그냥 인피니티 스톤들끼리 서로 파괴시켜 버렸다는 점입니다. 블랙 위도우의 경우에는 캡틴 아메리카가 마지막에 소울스톤을 반환시켜 놓았음에도 늙은 캡틴이 돌아왔을 때 혼자 온 것을 고려하면 되살아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소울스톤이 파괴되거나 다시 보르미르에 반환되어도 맞교환된 영혼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는 헐크에 의해 전달되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일렉트로닉 건틀렛을 착용한 헐크는 먼지가 되어 사라진 사람들과 함께 블랙 위도우를 되살리려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피니티 스톤 6개의 힘을 사용해도 소울스톤과 맞교환된 영혼은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타노스가 타임스톤 하나만을 이용해서 비전과 마인드스톤을 다시 재생시킨 선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가모라와 블랙 위도우가 맞이한 죽음은 소울스톤을 포함한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다같이 사용해도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죽음의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피니티 스톤들과는 다르게 영화에서 단 한 번도 단독 사용이 없었던 소울스톤은 아직 비밀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엔드게임 이후에도 다양한 영화들을 통해 그 비밀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원작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소울스톤 내부의 세계인 소울월드의 가모라,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에서 이름만 언급되었던 아담 워록이라는 캐릭터도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마블이 우주 이야기를 하며 좀 더 상세히 소울스톤에 대해 알아갈 것이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소울스톤과 관련된 깨알같은 이야기는 안내자인 레드스컬에 관한 것인데요. 인피니티 워의 감독과 각본가들의 코멘터리를 확인해보면 소울스톤이 누군가의 영혼과 교체되고 나서 레드스컬은 자신의 맡은 바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시는 마블이 정의한 시간인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마블은 시간이란 매 순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캡틴 아메리카가 어제의 캡틴 아메리카를 만나서 강제로 성전환을 시켜도 오늘의 캡틴 아메리카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과거의 캡틴은 과거대로, 오늘의 캡틴은 오늘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2012년의 뉴욕 캡틴과 2023년의 엔드게임 캡틴이 만나도 아무 문제 없고 2023년 캡틴이 과거로 돌아가서 패기 카터와 평생 행복하게 살고 아이를 낳고 현재로 돌아와도 현재에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애초에 마블이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분리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에 캡틴이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과거의 제자리에 갖다 놓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마인드스톤과 타임스톤을 획득한 뉴욕이나 스페이스 스톤을 획득한 1970년대의 뉴저지는 지구라서 쉽게 갈 수 있지만 우주에 있는 2014년에 에테르가 있는 아스가르드와 2014년에 파워스톤이 있는 모라그, 그리고 또 2014년에 소울스톤이 있는 보르미르에는 어떻게 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는 애초에 어벤져스가 이렇게 먼 공간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이유가 토니가 개발한 양자 터널 수트, 그리고 핌 입자 때문인데요. 즉 토니의 스냅으로 되살아난 행크핌이 있었기 때문에 캡틴은 굳이 우주선을 타지 않고도 아스가르드, 모라그, 그리고 보르미르에 좌표를 찍고 양자 터널을 통과해 쉽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가 굳이 우주선인 베나타를 타고 보르미르로 갔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이는 설정의 오류이거나 블랙 위도우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좀 더 길게 서술하기 위한 연출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극도로 슬퍼하다가 동료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되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급격히 행복해하는 블랙 위도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정 오류라기보다는 연출적인 이유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류라고 지적하셨던 1사 네뷸라가 1사 타노스를 어벤져스 기지 위로 소환하는 장면인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양자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류라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는 시간여행을 위해서 장치와 전용 수트, 그리고 행크핌의 핌 입자까지 필요했던 반면 타노스는 단 하나의 핌 입자, 그리고 네뷸라의 기계 조작으로 자신의 함선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자신의 군대도 어벤져스 기지 앞으로 소환해내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한 것은 양자 터널, 양자 수트, 그리고 핌 입자가 필요하다는 조건은 오직 지구의 과학기술에 한정되어 있는 어벤져스에게만 적용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설정 오류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암묵적으로 외계인들이나 외계 기술로 인해 가능하다로 넘어가려는 설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남긴 의문점들과 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모로 간단하면서도 복잡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영상은 리뷰영이님의 캡틴 아메리카의 묠니르, 그리고 리뷰영이 북스님의 프로페서 헐크 영상과의 콜라보인데요. 지금 오른쪽 혹은 왼쪽을 터치하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